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직장 동료가 오늘 복귀한다. 나는 평생 남을 돕는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장애를 얻어 불편을 겪는 동료에게도 큰 힘이 되어주고 말 테다. 괜찮으세요? 도와드리려다 그만. 괜찮아요. 도와주시려다가 그러신 건데요. 갔다 와서 정리 좀 해야겠다. 기회다. 어디 있지? 서류를 여기에 뒀는데 어디 갔지? 얼른 가져가야 하는데. 깔끔해졌지? 내가 책상 위에 정리해뒀어. 도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저는 시각장애인이라 일반 서류는 종종 위치로만 기억을 해둬서요. 위치가 바뀌면 찾기가 어려워요. 아, 미안해. 같이 찾아보자. 그래, 이거다. 장애인 동료를 도울 때는 꼭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도움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기 전에는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도움 요청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문턱이 꽤 높네. 도와드려도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장애 정의. 주요 장애 유형별 특성 에티켓. 학습 목표.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정의에 대해 알고 각 장애 유형별 특성에 따라 함께 일할 때 필요한 에티켓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의 정의. 먼저 장애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를 정의하는 다양한 표현이 있을 텐데요. 이 시간에는 관련 법에서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의 분류에 따르면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 우선 신체적 장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 기능의 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가 있고 내부 기관의 장애에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로우요로장애, 뇌전증 장애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지체장애란 몸통과 팔, 다리의 손상으로 인한 운동기능 장애를 뜻합니다. 뇌병변 장애는 뇌의 기질적인 병변으로 인해 보행 또는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성마비나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 장애가 이에 속합니다. 추가로 언어장애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적 능력과는 상관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각장애는 시력, 시야, 광각, 색각, 안구운동 등의 기능장애이며 안면장애는 선천적인 기형이나 질환 및 사고로 인해 안면 부위의 색깔, 모양, 혹 등이 변형된 장애입니다. 청각장애는 소리가 뇌로 전달되는 경로의 손상으로 인해 소리를 일부만 듣거나 듣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언어장애는 타인과 의사소통을 위해 음성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입니다.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는 혈액 내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을 만드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는 경우나 신장 이식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심장장애는 심장의 기능의 장애로 신부전증 또는 협심증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것이며 호흡장애는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기능의 이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간장애는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 기능 이상을 의미하며
장루 요루 장애는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장애를 말합니다. 신체적 장애에서 마지막으로 뇌전증 장애가 있습니다. 이는 만성 혹은 중증의 뇌전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정신적 장애. 다음으로 정신적 장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장애란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에 제약을 보이는 장애입니다. 이때 지적 기능이란 학습 문제 해결 등의 전반적인 인지적 능력을 뜻하고 적응 행동은 사회성을 말합니다. 자폐성 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 행동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정신장애는 지속적인 조현병, 조현정동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및 재발성 우울 장애로 인해 감정 조절과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 유형에 따른 에티켓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장애. 먼저 지체장애인입니다. 지체장애인과 함께 일을 할 때는 무엇보다 일하는 장소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혹여나 지레 짐작하여 휠체어를 밀어주지 말고 항상 먼저 묻고 나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휠체어를 장애인 몸의 일부로 여겨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이용하는 목발과 같은 다양한 도구들은 늘 장애인이 접근하기 쉽고 휠체어가 충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허락 없이 도구들을 이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뇌병변 장애. 다음으로 뇌병변 장애인과 일할 때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뇌병변 장애인과 근무할 때는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일부 심각한 뇌성마비나 근육 및 신경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들과는 글, 타자, 기타 전자 장비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가 넘어졌을 때에는 도움이 필요한지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음료를 권할 때에는 빨대가 필요한지 확인 후 제공하도록 합니다. 시각장애. 시각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는 무엇보다 그들의 불안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의 기준에서 사물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알려주고 새롭거나 낯선 환경으로 안내할 때는 그곳의 특징이나 위험 요소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서류나 물건은 함부로 이동하지 말아야 하며 안내견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안면장애. 다음은 안면장애인입니다. 안면장애인을 빤히 쳐다보거나 함부로 흉터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상처를 가리기 위해 여름에도 긴 옷을 입거나 모자 또는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리하게 상하이를 걷게 하거나 모자나 장갑을 벗게 하지 말아야 하며 냉방이 잘 되는 곳으로 자리를 배치해야 합니다. 청각장애. 청각장애인과 일할 때는 자신의 의도와 태도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표정이나 몸짓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는 글로 전달해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어 장애를 가진 동료와 일할 때는 천천히 반복하여 말하고 동료가 이해할 때를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 입모양을 보거나 수어, 필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서 전화 통화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자나 메신저 등의 다른 의사소통을 활용하게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신장장애. 신장장애인과 근무할 때는 투석 스케줄과 투석 시간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혈액투석을 하는 팔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은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장기 출장 등을 떠나게 될 경우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신장장애인이 개별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심장장애. 심장장애인과 일을 할 때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죽음에 대한 공포나 우울증, 불안 증세 등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기 장애. 호흡기 장애인과 근무할 때는 금연 환경을 마련해야 하고 작업장이나 사무실의 습도를 적당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기나 난방기도 호흡기 장애인이 잘 적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동해야 합니다. 간 장애. 간 장애인과 근무할 때는 업무로 인한 과로나 수면 부족을 겪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업무 중간에도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힘을 많이 쓰는 일은 주지 않아야 합니다. 장루 요루 장애. 장루 요루 장애인은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업무는 피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거나 오래 서 있는 일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요루 장애인의 경우 소변을 수시로 비워주어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지속되는 일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탈의를 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사전에 먼저 의논을 해야 하며 업무 중 수시로 가스가 배출되더라도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대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뇌전증 장애. 뇌전증 장애인과 근무할 때는 무엇보다 경련 및 발작 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안경을 벗기며 넥타이나 단추, 허리띠를 풀어주고 기도를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야간 근무나 비규칙적인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술은 당연히 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신적 장애인과 근무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적 장애. 먼저 지적 장애인입니다. 지적 장애인과 이야기할 때는 비장애인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되 더욱 구체적이고 쉽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그림이나 기호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나이에 맞게 존칭을 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맡길 때에는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시범을 통해 여러 차례 반복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폐성 장애. 자폐성 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폐성 장애인들이 감정이나 의견 표현이 서투를 뿐 일반인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들은 다른 사람의 정서나 생각에 대해 제한된 수준에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소통해야 합니다. 또한 자폐성 장애인은 위험한 순간에 대한 대처 능력이 낮으므로 위험 상황에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상황이나 물건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업무나 일과를 새롭게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장애.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과 일할 때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정신장애인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므로 정신과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고 본인의 장애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복용하는 약이 갈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그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동료들과의 긍정적 소통을 통해 믿음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정의와 각 장애 유형별 특징,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형의 장애인들과 일하든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하면 장애를 가진 동료들도 충분히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